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12월 28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살벌한 또 아침이 어제까지 우리 한국은 참 좋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좀 고통속에 들어가네요. 눈 폭풍에 테슬라, 엔비디아 이 두 가지 에이스 둘이가 아주 뭐 바닥을 치면서 이제 테슬라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쓰레기라고 욕을 했는데 정말 쓰레기가 돼가는 이 테슬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제 이제 몇몇 친구들과 이제 저녁 모임을 가지면서 테슬라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100달러가 설마 깨지겠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는 설마 하시던데 이제 그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눈폭풍,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이 기술주들, 꿈의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눈폭풍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 CPI가 낮게 유지돼가는 그 과정에서 눈폭풍은 CPI 하락을 막는 그러한 그 장애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죠. 먼저 곡물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고 에너지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고 이 두 가지가 올라간다면 CPI 구성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다행히 이제 12월 말에 와서 이제 눈폭풍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1월 CPI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확률 이 부분을 또 걱정거리를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제는 눈폭풍까지 이제 시장을 괴롭히죠.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전쟁, 뭐 이제 눈폭풍까지 이는 CPI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무서운 추락은 대책이 없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추락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연말에 9일간 문을 닫겠다. 공장 문을 상하이 기가 팩토리를 이제 3분기에 이제 34만 3천 대를 이제 생산을 했는데 예상은 37만 대였죠. 12월에도 4만 3천 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3만 9천 대밖에 안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팔리지 않는 거. 이제는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팔리지 않는다. 이 수요의 문제, 가격을 떨쳤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테슬라는 이제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한 10년, 한 5년 동안 시대를 앞장서 왔던 테슬라가 꺾였다는 것은 글로벌 주식 시장의 꿈을 주식은 꿈으로 가는데 그 꿈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꺾였다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반등을 해올 수 있지만 테슬라는 이제 먹고 터지고 박스권에 갇히는 그 정도의 주식으로 전락할 확률 이렇게 보여져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제 서학개미들이 100달러가 무너졌을 때는 과연 사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이제 이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생각이 아주 깊어진 그런 모습 같은데 저는 뭐 한 번은 들어가 봐야죠. 100달러 깨지면 한 번 들어가서 배팅을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정말 100달러가 깨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 배당락 이후에 오늘 이제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배당락이 떨어지고 예상 배당락 맞고 주가가 빠져서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확률이 높고 고금리가 지속될 확률인데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튕겨서 올라와 버리죠. 이 금리가 올라오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 오늘 7% 넘게 하락하는 그런 살벌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이 두 축이 무너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중국 리오픈주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버텼는데 오늘 리오픈주도 무너질 확률도 좀 있어 보이고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나올 확률도 있어 보이고 뭔가 집중이 필요한 조심이 좀 필요한 그런 하루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종가 한번 봅시다. 다우는 뭐 0.1%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S&P 500은 0.38, 나스닥은 1.38. 나스닥에 빠진 오진 두 개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의 원투펀치가 빠졌기 때문에 1.38이로 크게 빠졌는데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진 종목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만 센티적으로 이미 기스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테슬라 이달에 이어 1월에도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
미국 11월 상품 무역 적자가 대폭 축소가 됐다. 이거 보니까 수입이 줄었더라고요. 833억 달러. 네. 수출보다 수입이 준 모습인데 경제가 좀 침체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12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8.8 마이너스를 지수한 이 댈러스라는 지역은 주로 우리가 유가를 생산하는 원유 기반으로 한 지역인데 이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벌써 석유나 이런 쪽에서 침체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10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비 0.5% 하락했다. 넉 달째 하락을 했다. 주택가격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소비에. 그렇죠. 네, 주택은 제가 짜장면집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짜장면을 먹지는 않지만 주택가격이 동네 모든 상권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서민들의 영향, 또 서민들의 수입에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이 또 위협을 했네요. 내년 2월부터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를 적용한 나라에서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 뭐 전쟁을 종식하자라고 좀 뭐랄까요? 원한 조치를 취했다가 또 강한 조치를 취했다가 이런 모습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제 그 공항을 많이 이 본토에 들어가서 공항을 주로 많이 폭격을 하는데 공항을 많이 폭격한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거,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지 못하는 거, 가장 가수성이 높은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재고가 부족하다, 미사일 재고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공항을 폭격하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푸틴이 뭐 평화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가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올해 무기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다. 영국이 중국 대만 침공이 우크라이나전보다 충격이 더 클 것이다. 영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이야기를 흘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주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다. 이런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중국이 정말 대만 침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년에 뭐 이런 생각을 뭔가 알았을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대만 침공했을 때는 난리 나죠.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IBM이 올해 유일하게 빅테크 중에서 6% 주가가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테슬라는 뭐 마이너스 68, 70% 정도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가장 문제는 ELS를 만들었는데 테슬라 주식을 기반으로 이 락아웃이 7 그런 가능성은 이러면 손실률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이 또 주식 시장에 큰 문제를 나타내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치면 물량이 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내년 연초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19 여전히 달러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가 강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그나마 주식시장의 바닥을 지켜주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그러한 모멘텀과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2년짜리가 4.3912까지 올라왔는데 어제도 6.8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보면 3.849죠. 네, 10bp나 어제 상승을 하면서 장기금리가 치고 올라오는데 이 장기금리가 치고 올라오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드 커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 레벨 자체가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특히 돈을 빌려서 사업을 많이 하는 성장주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거, 특히 IT 기업들의 치명타를 가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IT 업체는 지속적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고 해년마다 많은 카펙스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빚을 빌려야 되는데 또 기존에 빌렸던 빚이 또 주가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기업 실적을 많이 깎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IT 업종에 치명타를 지금 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가 70, 한 2, 3달러까지 찍고 다시 80달러까지 올라와 버리네요. 이 WTI가 제가 봐서 50달러까지 좀 빠져줘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CPI가 하락할 수 있는데 뭐 폭풍, 그 다음에 연료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WTI가 상승을 해서 80달러를 치고 올라오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 마이너스 1.28, 테슬라 9.16, 엔비디아 141, TSMC 74달러, 마이크론 50, 메타 플랫폼스 117달러, 너블록스 26달러,
비트코인은 16,670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금일 시장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제가 좀 봤던 것은 다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하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죠? 독일 전력 1년 선물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 천연가스 재고율 추이도 보면 17년과 21년 평균이 약 70 뭐 근처였는데, 지금은 90 근처까지 와 있는 거죠. 재고율이 충분한 거죠. 너무 많이 갖다 쌓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하락하는데, 유럽은 미국과 다르게 날씨가 되게 따뜻하다는 거죠. 미국은 눈폭풍을 맞아가지고 버팔로 같은 뉴욕 북쪽은 난리가 났는데, 유럽은 따스한 겨울을 보내고 과잉으로 재고를 쌓으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재고 유입 및 유출량 추이를 보면 겨울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감소 속도는 평균 수준보다 더딘 상황이다. 재고는 더 들어오고 소진 속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 충분한 재고량, 그리고 온화한 날씨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런 것은 긍정적이죠. 자, 왜 긍정적이냐면 이것은 결국 유로화를 강세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럼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시고 반대편에 있는 원화도 강세로 나타나는 거죠. 원화 강세는 주가 상승 동력의 기본적인 패턴인 거죠. 따라서 내년 1월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만큼 이 패턴이 일어난다면,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박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빠지는 거 보십시오. 네, 이미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강하게 하락 속도로 스케이트를 타고 밑으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활강하는 모습,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만 본다면 주가는 결국 원화 강세로 몰아갈 것이고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세계 축 중의 하나인 유럽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의 나름대로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미 시장이 꺾여서 내려간다고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리오픈으로 나서고 유럽이 회복의 모습을 보인다면 글로벌 주식 시장은 뭐 V자 반등은 없지만 충분히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펀드멘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배당락이 됐죠. 배당락이 돼서 오늘 얼마나 회복할지, 배당락을,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요 투자 포인트이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이 안 좋은 수익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성장주가 꺾였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세 번째는 중국발 리오픈주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익 실현 차원에서 물량이 쏟아질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내년에 생각이 어떻게 지금 작용되면 연말 프레이를 어떻게 할지, 수목 이틀간 이제 사고 금요일 날은 장이 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네 가지 포인트가 시장에 섞여 있습니다. 오늘 뭐 한국 주식시장은 전반에는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장 후반기에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 그런 뚝심이 나타나느냐, 이게 핵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뚝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중국발 리오픈주를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럽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것들은 우리가 거의 뭐 보지도 않는 종목이었는데, 화장품, 항공, 여행, 이런 종목들,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확장성으로 또 새로운 중국 리오픈주를 찾을 것인지, 이 싸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추천해 준 것은 바이오인데요. 바이오가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인데, 문제는 너무나 이제 바이오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뭘 하나 콕 집어서 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바이오가 이제 IT가 무너지고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돈이 성장주로 갔던 돈들이 철수를 해서 바이오로 좀 몰려가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 한 3년 쉬었고, 또 여기에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연구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로 몰려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말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오늘 뭐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또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뚝심을 믿어봅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